키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은 그냥 재밌고 가벼운 내용을 쓱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증시 분위기가 어떻죠? 아마도 뭐 개인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키리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덧 2400까지 왔고 2500, 2600 간다면은 야,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.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지금 1월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많은 기분들이 작년에는 1월 효과가 없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1월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기듯이 최근 12년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1월 효과란 게 있는지 한번 쓱 봤는데 근데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는 않았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이 있죠. 일단 이 선을 친 거는 전부 다 1월이고 그리고 노란색 선은 상승, 초록색은 하락, 그러니까 음봉인데요. 개수를 한번 세봤더니 초록색 선은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. 그 반면 노란색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.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아무리 붙어도 확률이 한 6, 70%는 되어야지 무슨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월 효과 이거 보니까 뭐 그렇게 뚜렷하진 않네.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만 보면은 그렇진 않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. 그 와중에 저기릿은 갑자기 궁금해서 히릿이랑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야, 1월 효과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딱히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설이 있잖아. 설 같은 연휴가 있으면은 항상 그 전후가 좀 다르다. 예를 들면은 산타 랠리가 있겠죠.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7거래일 동안 증시가 상승하는 거를 산타 랠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랑 비슷하게 연휴를 쉬고 오는 그리고 대표적인 연휴 아니겠습니까? 설날. 이 설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산타 랠리처럼 무슨 뭐 특징 같은 게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기분들이 그냥 쓱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받아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만 보고 야, 설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식 사야겠네 아니면 팔아야겠네 이런 판단은 절대 내리시면 안 되겠죠. 어쨌든 1월 효과라는 거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렇게 딱히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반면 설 효과 진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. 자,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설 전후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도 영상 길이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어쨌든 바로 보자면은 201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검은색 선이 설 연휴 그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 일단 증시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. 그래서 그 전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그때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화살표로 나타내 봤습니다. 그러니까 2010년엔 그 전에는 하락을 하다가 설 연휴가 지나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죠. 그렇다면 2011년은 어떨까요? 그 전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귀신같이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다음으로 12년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야, 이런 장이었으면 좋겠다, 올해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. 둘 다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2013년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V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14년 또 마찬가지네요.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. 15년은 둘 다 상승하는 흐름.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. 마침 이번 주가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? 다음 주부터도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16년은 또 V자입니다. 하락하면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17년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생각보다 상승이 많죠. 그리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설 다음에는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18년은 어땠나? 그 전에는 하락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분위기를 탔죠. 그래서 이 또한 하락 그 다음에 상승으로 보고 19년도는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. 조금은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하락폭이 조금 컸죠. 그래서 저기를 보합권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하락은 하긴 했으니까 상승 그리고 하락으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. 그나저나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지금 차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.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설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다시 121선을 지지했다는 거, 이러한 흐름이 우리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그리고 202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.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. 그 전에는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21년도입니다. 우리 코스피가 3266까지 올라갔던 그 시절, 그때는 그냥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었습니다. 그전에도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도 크게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았죠.
마지막으로 작년입니다. 작년에 기억나실 겁니다. 아주 지옥 같은 장이었죠. 설 전까지 미친 듯이 하락을 하다가 지수만 봐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025였는데, 그런데 설 전날 지수가 2600이었습니다. 거의 한 달 동안 400포인트가 날아가는 것도 정말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어쨌든 작년에는 크게 급락하다가 조금 오른쪽으로 기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또한 그냥 하락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 12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봤고, 그리고 지금 차트가 딱 이렇습니다. 120의 선을 강하게 뚫으려고 하는 모습,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수 목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물음표라고 볼 수 있겠죠. 일단은 지금까지 뭐 V자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게 궁금하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냥 정말 단순한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전에 상승했을 시,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상승했을 시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때는 6번 중에 3번이 상승하고, 그리고 3번 하락하는 50% 확률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빗대면은 설 전에 주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재밌었습니다. 바로 설 전에 주가가 하락했을 시 최근 12년 동안 6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그 6번 중에 무려 5번이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조금 의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설 전에 하락을 했다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, 그리고 설 전에 상승을 했다면은 그 부담감 때문인지 3번은 상승했고 3번은 하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총 12번이었죠. 총 12번 중에 설 다음에는 상승했니 떨어졌니 라는 것만 보자면은 무려 8번은 상승을 하고 4번을 하락했다고 하니까 66% 확률로 설 연휴 다음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이 추가되면은 한 70% 정도가 나올까요? 그 정도 상승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번에도 꼭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재미로 보는 통계를 한번 봤는데, 우리는 지금부터 1월 효과, 야 그런 거 필요 없다, 설 효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 12년 동안은 통계적으로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, 과연 이번에 2023년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한 달 뒤쯤에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어쨌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,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빠이요.